원장님 글 잘 봤습니다. 그럼 광대의 경우는 어떤가요? 턱은 치조골부터 작아진다. 제가 뼈가 이제 턱뼈가 나이 들면 이렇게 뼈가 없어지고 치아가 빠지고 하면서 턱이 이렇게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광대는 어떠냐는 거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뼈가 작아져서 보형물이 뜨거나 이탈, 단차 심해질 수도 있을지 광대에 대한 원장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광대는 나이 들면 어떻게 되냐? 2012년도에 에스테틱 플라스틱 서저리라는 논문에서 맨더슨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맨더슨 분이 논문을 쓰셨어요. 이게 뭐냐면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얼굴 골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제 CT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셨어요. 봤더니 나이가 들수록 눈 이 안화골이 점점 넓어진다. 여기가 점점 넓어지는 거죠. 이 사진 잘 보시면 이게 젊은 사진이고 이게 나이 든 모습인데 여기 광대뼈가 잘 안 보이시나요? 여기 광대뼈가 이쪽에 나이가 들면 이렇게 넓어진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넓어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더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여기 뼈도 보면은 조금 있던 거에서 위로 더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눈은 점점 넓어진다. 눈뼈는. 그거고. 그 다음에 이 앞광대 부분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꺼지고 안쪽으로 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훅 그림자가 커졌죠. 진해졌죠. 여기보다. 이렇게 훅 꺼지고 코의 피리폼 어퍼처 부분은 점점 더 넓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좀 넓은 그런 모습이 나온다. 그 다음에 턱도 이렇게 조금씩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논문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젊었을 때 모습하고 나이 들었을 때 모습을 보면 이마의 각도도 이렇게 77.1도에서 71.4도로 가파라진다. 다시 말하면 여기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코뼈가 밑으로 주저앉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은 코 보형물 넣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피리폼 어퍼처도 60.5도에서 56.9도로 넓어진다. 그러니까 뼈가 밑으로 꺼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광대, 앞광대 부분도 64도에서 53도로 더 가파라진다. 얘가 꺼지니까. 그래서 이런 변화는 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시면 눈뼈가 이렇게 넓어지고 그러면서 눈 밑 지방이 튀어나오고 꺼지고 뭐 이런 모습들이 또 요 광대뼈 여기가 얇아지고 여기는 푹 꺼지고 그런 모습들이 너의 나이가 들면서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걱정하시기 전에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의학의 개념이 있어요. 제가 이것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평형이에요.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영어로는 이퀄리브리움인데 사전적 의미는 물체 또는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있으면서 그들의 효과가 서로 상쇄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평형이라는 게 뭐냐면 중력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중력은 땅바닥으로 누르는 힘이에요. 근데 여기 어떤 물체가 있어요. 그럼 물체가 중력이 여기 뭐가 얹어지면 중력에 의해서 이 주먹이 왼쪽 주먹을 이렇게 누를 거예요. 그러면 이쪽 주먹은 깔아앉겠죠. 얘가 누르니까. 근데 얘는 덩어리가 있어서 얘를 이기고 버티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누르는 힘과 얘가 버티는 힘이 시소 게임을 하다가 이렇게 시소 게임을 하다가 어느 지점에서 멈춰요. 그래서 이게 평형 상태를 이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성은 뭐냐면 생물체 또는 생물 시스템이 외적 및 내적인 여러 가지 변화 속에 놓여 있으면서도 형태적인 상태, 생리적 상태를 안정된 범위로 유지하여 개체로서의 생존을 유지하려는 성질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뼈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보형물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보형물 때문에 뼈가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형물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뼈가 변해요. 그럼 이게 안 맞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논리는 너무나 당연한데 문제는 보형물이 뼈라고 주고받는 평형 관계가 얘가 볼륨이 변하거나 모양이 바뀌면 그 평형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얘랑 또 맞춰지려고 이 뼈는 이 보형물의 형태에 맞춰서 평형을 맞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어느 정도의 시소 게임을 하다가 얘네들이 어느 정도에서 멈춰요. 또는 또 진행하거나.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어떤 계속적인 인터액션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형물을 넣었을 때 뼈가 없어지니까 뼈가 작아지니까 보형물이 이탈되거나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1차원적인 사고고
2차원적인 사고는 그 둘이 서로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지금 설사 조금 틀어져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맞아간다. 이게 2차원적인 사고고, 그 다음에 3차원적인 사고를 한다면 항상성이라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 녀석들이 같이 조화롭게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인터넷으로 의학을 공부하시는 분이 굉장히 단편적인 지식을 위주로 이제 뭔가를 습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두통엔 펜잘, 생리통엔 개보린 이 논리가 벗어나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의학을 꼭 조금 공부하신 분이나 약학을 조금 공부하신 분이면 펜자린이랑 개보린이랑 약 성분이 비슷한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결국은 같은 약이다. 그걸 두 개를 따로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일반인들은 광고에 노출되고 정보에 노출되는 게 대부분은 광고기 때문에 두통엔 펜잘이고 생리통엔 개보린을 먹게 되죠. 집에 그래서 펜잘과 개보린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게 단답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거를 의학에 접목시키면 굉장히 엄한 약간 낭패를 보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 뼈 변화, 나이가 들어가면서 뼈 변화되는 거는 이 그림 하나랑 그 다음에 이 그림 하나가 사실은 제일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나이가 들면 뼈가 변하는데 그럼 보형물은 어떻게 되냐? 그거 무서우면 코뼈도 변하는데 여기다 실리콘을 무서워서 어떻게 넣어요? 또 내 가슴 살도 계속 가슴도 나이 들면 처지고 작아지는데 그러면 가슴 수술은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모든 수술은 다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생활하고 수술하고 하는데 왜 보형물 넣는 거에만 유독 다르게 생각하냐는 거죠. 사실은 같은 건데. 이게 인터넷이 만들어낸 여러분들의 확증 편향이에요.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춘 논리들만 인터넷에서 찾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거고 위험한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심을 잡으시길. 모르면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하고 답을 정해놓고 내용만 찾고 다니는 거예요. 옳지 않아요. 리프팅 관련해서도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윤곽하면 처진다던가. 공부 안 하고서 그런 얘기만 쫓아다니면서 하면은 어떤 논리가 발생해요? 지금 아까 기분파님도 거의 비슷하죠. 나이 어린 친구인데 20살에 인터넷 갖고 뭐 정보를 찾아봐야 얼마나 찾았겠어요. 얼굴이 커서 윤곽 수술을 했는데 처진 것 같아. 늘어진 것 같아. 인터넷 찾아보니까 아큐. 그 다음에 안 되면 실리프팅 하래. 실리프팅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거 있으니까 윤곽 주사도 맞아보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거상이래. 이거 다 인터넷 보고서 환자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또 그거를 의사들이 조장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논리가 만들어지고 인터넷에 써져 있고 계속해서 그게 반복돼요. 어떤 환자분이 상담을 오셨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거의 비슷해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윤곽 수술했다, 처졌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아큐, 실리프팅, 그 다음에 뭐 울세라, 그 다음에 안면거상, 윤곽 주사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 그러면 제일 싸고 간단한 거부터 시작해봐야지 하고 윤곽 주사 맞아봤는데 별반 효과 없더라. 그래? 그러면 그다음에 한 발짝 더 나가면 아큐라는 게 있다던데 비용도 그렇고 그럭저럭 할 만한 것 같아. 그래, 여기가 뚱뚱하게 쳐져 있으니까 여기 지방 빼면 좋아질 거야. 아주 1차원적인 사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큐를 했어. 하고 났더니 뭉치고 단단하고 피부만 남의 살 같고 불편하기만 해. 그런데 늘어진 건 그대로 늘어져 보여. 아 그래? 그러고 찾아보니까 그래, 늘어진 게 문제니까 안에 지방은 뺐으니까 이제는 살을 땡겨야지. 근데 리프팅 거상하기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실로 살짝 해볼까? 그래서 실을 해봐. 그러면 실을 해보고 나서 당장은 조금 효과를 본 듯한데 좀 지나니까 효과가 맹꽝이야.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거상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거상을 알아봐요. 근데 거상도 그냥 전통적인 거상하기는 무섭고 시간 걸리고 돈 드니까 미니 거상이라는 걸 해볼까? 그러면서 미니 거상을 해요. 하고 나서 효과는 없이 칼기되고 흉터만 잔뜩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에휴 그래 기왕 할 거 제대로 할 걸. 그리고 또 전통 거상을 하고 와요. 그래 놓고서 하고 보니까 내가 개턱이었네? 그러면서 턱 재건을 하러 저한테 와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해는 돼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모르니까. 인터넷에 보면 그렇게 써있고 그렇게 하면 좋아진다고 하니까 대부분 그런 그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차트에 이렇게 적어갖고 오는데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비슷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지? 하고 6년, 7년째 지금 블로그도 떠들고 유튜브에서도 떠들고 하는데 제 혼자 힘으로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이 논리를 만들어낸 것도 의사예요. 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죠. 당장에 주사 뿅뿅 놔주고서 5만원, 10만원 받으면 뭐 노는이 연불한다고. 그것도 뭐 10명, 20명 하면은 돈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들은 시장이 있잖아요.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원하는 사람들의 니드를 만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시술 이런 것들을 개발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러면 옳은 선택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병원들이 대부분 또 광고를 또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상에서 보면 도배가 돼 있죠. 그 다음에 뭐 부작용 카페니 이런 데 가보면은 직원이나 뭐 마케팅 직원이 심어져 있어서 여러분들 용어로 브로커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마치 후기인 양 나는 그거 했더니 효과 봤어요. 어느 병원 가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이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7년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카페, 단톡방, 뭐 온라인상의 글들 여러분들 수술하고 잘 된 사람들이 글을 남길 확률은요. 그냥 누군가 뭐 반대급부가 없다면 예를 들면 수술 후기 써주면은 병원에서 뭐 금전적인 보상을 해준다거나 또는 뭐 수술 할비를 할인해 줄 테니까 수술 후기를 써라. 이런 경우가 아닌 다음에야 수술 잘 된 사람이 수술 후기를 쓸 확률은 제가 볼 때는 5%도 안 돼요. 100명 수술했으면 5명도 안 쓸 거예요. 근데 100명 수술했는데 1명이 부작용이 있는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글을 써도 한 곳에만 쓰지 않아요. 여러 곳에다 써요. 왜? 내가 괴로우니까 나 수술해준 의사 엿먹어라. 이런 마음으로 여기저기 글을 쓰게 돼요. 그러면 숨겨져 있던 내가 괴롭고 부작용 때문에 힘든 그 사람들은 그 사람 글을 보고 거기에 열광을 하면서 댓글을 달기 시작해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그걸 찾아보면 여러분들은 아, 이 수술은 그렇게 위험하구나. 부작용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또 반대로 그런 사람들한테 툭 던져요. 야, 그거 하니까 나 그거 때문에 나도 똑같이 너처럼 괴로웠는데 나 그거 하고 나니까 좋아졌어. 너도 한번 알아봐봐. 그러면 또 가서 그걸 하게 돼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환자가 아니었어요. 뭐 이런 경우 스토리가 지금 7년째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온라인상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는 의사나 어떤 매체가 전혀 거의 없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광고 목적으로 하다 보니 이상한 얘기들을 또 가공해서 듣기 좋게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만들어낸 이 반복적인 질문과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6, 7년째 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뭐 제가 뭐 떠든다고 바뀌겠어요, 세상이. 그래도 알아보고 하시는 분들은 또 알아보시니까 그분들한테라도 그래도 답이라도 전해주고 싶고 혹시라도 고민하시는 분들 하나, 두 명이라도 조금 건져낼 수 있으면 그게 제가 시간 내서 유튜브 하고 블로그 썼던 노력에 대한 보상 아닐까. 그 마음이 전달이 되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뭐 나이 들면 보형물이 어떻게 되냐 저쩌냐 이제 이런 걱정하시는 거 너무 잘 아는데 그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할 여지를 남겨주셨어요. 그 부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